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밤리의 책방입니다. 오늘 서평할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책 표지에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책을 읽어왔던 분이라면 책 한 권을 읽는다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읽어도 명쾌하게 답이 딱 떨어지지 않죠. 돈의 심리학도 생각, 마음가짐, 행동 등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그럼 모건 하우절이 누구인지 책 소개와 작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 소개.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 407쪽. 경제 경영. 인플루엔셜. 작가 소개.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틀리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벤처 캐피털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수많은 부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 관리가 아닌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정성, 낙관주의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하락장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알려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수학 공식 대신 인간의 고뇌를 알아야 한다.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깨달은 한 가지는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추천하는 이유. 돈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 쉽고 공감되는 사례. 돈과 행복의 본질을 알려줌. 책 속의 좋은 글귀.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1955년 뉴욕타임스는 은퇴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포도했다. 어느 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다들 은퇴에 관해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은퇴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참 남은 은퇴를 위한 준비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금융투자는 25년 초 ETF 관련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기대감과 안정감이 생기면서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누구를 칭송하고 우러러볼지, 반대로 누구를 무시하면서 저런 꼴만은 피하고 싶다고 여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누구를 존경할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무시하면서 살아갈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당신의 목표가 방해받는 느낌이 든다면 영리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영리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받고 싶다면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를 읽어보세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 천장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닿을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주변 사람들보다 적더라도 말이다.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 검소해야 하고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절제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투자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생존이 여러분의 전략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 행복은 복잡한 주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복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이다.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오래 보내지 못하고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항상 목표가 있지만 꿈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빠른 경제적 자유로 가족과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두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좋아하는 일이라도 타인의 통제하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스케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마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돈으로 근사한 무언가를 사는 것은 생각보다 그런 존경이나 칭찬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백이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불안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 내 뜻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보통은 무엇인가 쓰일 목적으로 저축을 하기 마련인데요. 모건 하우절은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으로 돈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게 읽었던 돈의 연금술 덕분에 통장에 항상 1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발생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이제는 100만 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현금도 적립식 투자처럼 모아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기회가 오면 잡기 위해서 말이죠.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동의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호다. 이런 요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문화와 세대에 따라 변한다. 항상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정신적인 속임수가 있다. 겪어본 사람, 이미 해본 사람을 지나치게 우러러보는 것이다. 특정한 사건을 겪어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번에 일어날 일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경험을 통해 예측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내 앞에 있는 칩을 몽땅 걸 수 있는 순간은 없다.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다. 적어도 지속적으로 친절하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를지도 모를 실수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하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 실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두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불확실성, 임의성, 여러가지 확률들이 삶에 늘 존재하는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일과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잘 살고 있다고 내일도 같을 거란 법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불행한 일은 확률을 무시하고 갑자기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해도 최소한 피해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은 통상적인 위험을 파산해 이를 위험으로까지 발전시킨다.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성적인 낙천주의가 종종 파산의 확률을 가려버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성적으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실수에 대한 대비책은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일, 당신이 맞닥뜨릴 가장 골치 아픈 사건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미친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런 미친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단일 실패점은 월급에만 의존해서 단기 지출 자금을 마련하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생각하는 지출과 미래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지출 사이에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꼭 자기 개발하셔서 본업에 문제가 생길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신이 매우 낮은 소득에도 만족할 거라 가정하거나 높은 소득을 위해 끝도 없는 긴 시간 노동을 택하는 것은 언젠가 후회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계획이 주는 이 점, 즉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소박함이나 거의 모든 것을 가질 때의 기쁨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양극단은 그 단점들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를 남긴다. 앞서 세운 계획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2배 더 빠르게 뛰어야 한다면 후회는 더 고통스럽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한 소리처럼 들리고 더 그럴싸해 보인다.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 큰 실수를 약화시킨다.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결과를 밀어줄 수는 있다. 세상은 같은 상태로 오래 머물지 않는다. 네버엔딩 스토리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이용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거운 주제를 다룰 거라 생각했는데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책 이름도 중요하지만 역시 직접 읽어봐야 그 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실패를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여나 경제적으로 시작이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돈의 심리학을 읽어보세요. 어떤 곳에 투자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족집게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럼 모두 오늘도 톡서하세요. 감사합니다.